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 보통 이제 여기 중복조합은 이제 NHR, 이 중복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일단 몇 가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이거 알죠? 요거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중복조합 문제는 뭐로 이제 만드냐면 방정식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방정식으로. 일단 여기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좀 해줄게. 방정식의 형태로 만들면 중복조합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다. 이렇게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x, y, z가 0 이상의 정수 라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복조합을 3H10이라고 쓸 수 있다 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3H10. 여러분들한테 X 버튼이 있고 Y 버튼이 있고 Z 버튼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버튼 중에서 누르는 기회를 10번을 얻었다고 쳤을 때 3과 10을 이용해서 3H10이 나오는 건데, 그것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버튼을 요거 10 너무 많다. 미안해. 줄일게. 5로.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2, y가 3, z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너네가 요거를 눌렀어도 어차피 x는 2, y는 3, z는 0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이고, 중복이 허용되니까 중복조합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이게 방정식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여기 문제를 풀어줄 건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겉보기에는 방정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풀어서 중복조합으로 푸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중복조합이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사용되는 문자가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왜냐? Z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요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게, 우리가. 자, 이제 이해되죠? 여기 방정식. 자, 그럼 이제 145번 문제 볼게요. 3명의 학생 A, B, C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쿠키를 10개를 나눠준대요. 자, 쿠키가 생김새가 똑같대. 그러면 A 학생이 쿠키를 3개를 받았고, B 학생이 쿠키를 7개를 받았고, C 학생이 쿠키를 안 받은 상황이, A가 쿠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쿠키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리죠. 그죠? 그냥 우리는 A 버튼, B 버튼, C 버튼이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기만, 이 방정식만 만족하게끔 A, B, C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옆에 오른쪽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3H10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12C10 해서 12C10만 풀어주시면 66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자,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이 있대요.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튤립을 A, 장미를 B, 작약을 C라고 할게요. A 뽑아. A도 몇 개 뽑을 수 있겠지. A 몇 개 뽑아. B도 몇 개 뽑아. C도 몇 개 뽑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꽃이 7개씩 총 21개가 꽂혀있는 꽃병에서 7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거기서 뽑힌 A의 개수와 뽑힌 B의 개수와 뽑힌 C의 개수를 더하면 7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다시 또 방정식이네요. 근데 방정식으로 중복조합 문제를 풀 때 겁나 중요한 건 0 이상의 정수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0 이상이 아니야. 1 이상이죠. 1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A 하나, B 하나, C 하나 뽑아놓고 시작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면 되고, 이제는 내가 B만 몰빵해도
실질적인 근은 1,5,1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3H4가 되는 거지. 하나씩 뽑아놓고 시작하니까. 알겠습니까? 방정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래서 얘가 이제 6C4 해서 풀어주시면 15가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3번.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을 만족시키는, 자, 음이 아니니 0 이상의 정수라는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자, 0 이상의 정수 X, Y의 순수상의 개수를 A. 그러면 이제 A는 뭐냐? 3H7인 거야. 그냥. 알겠죠? 다 보면은 니네 여기 지금까지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다 방정식으로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이번엔 자연수예요. 자연수는 1 이상이죠. 1 이상. 그러면은 그냥 x, y, z에 1씩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방정식이 생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다란 방정식이 생기죠. 1씩 줘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뽑든 상관없는 거잖아. 이제 0이 되지. 0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이때 b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h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해서 더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B가 C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양수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볼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한테는 1, 2, 3, 4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관계 없이 3개를 뽑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이거를 1, 3, 3을 뽑던 3, 1, 3을 뽑던 이런 식으로 뽑던 아니면은 3, 3, 1을 뽑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절대값 A는 1인 거고 절대값 B는 3인 거고 절대값 C는 무조건 3인 거거든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공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공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순서 관계없이 3개를 뽑으면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을 B, 그 다음을 C라고 그냥 매칭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내가 뽑는 경우의 수가 이 순서가 지금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 내가 뽑는 경우의 수가 곧 그냥 그대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해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1, 2, 3을 뽑든 3, 2, 1을 뽑든 무조건 A가 1, B가 2, C가 3인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일단 4H3인데 내가 이거를 A랑 B랑 C가 다 양수일 거라고 가정하고 풀었잖아요. 근데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절대값 A가 1이면 A는 2가지가 있어요. 뿔1, 마1. 절대값 B가 3이면 B는 뿔 3, 마 3. 절대값 C가 3이면 C는 뿔 3, 마 3. 이렇게. 얘들한테 다 양수일 권한과 음수일 권한이 있다는 거죠. 2가지씩. 그래서 곱하기 2에 3가지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2의 세제곱까지. 그래서 이거 해주시면 이제 160까지다 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을 보시면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요. 이 함수의 개수가 지금 증가나 감소 문제가 2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1보다 x2가 크면 이건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근데 그 뒤에 달라붙는 게 fx1 증가든 감소든 상관없습니다. 이거가 들어갈 때랑 이거가 들어갈 때 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얘가 들어가냐가 풀이가 달립니다. 위에 거는 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수학 하.
수학 하에서 뭐로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C로 했죠. Y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 C, X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주면 X가 이렇게 있고 1, 2, 3, 4, 5 Y가 이렇게 있고 물론 이거는 저기죠. 그냥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기본형일 때는 그냥 C로 풀죠. 무슨 얘기냐면 이 4개 5, 6, 7, 8 중에서 5개 말도 안 되는 거네 이건. 어쨌든 5개 여기 하나 없다고 치자. 2개 없다고 치자. 이거 중에서 3개를 고른다는 거예요. 3개를 고른다. 예를 들어 네가 5, 7, 8을 고르던 8, 7, 5를 고르던 7, 5, 8을 고르던 어쨌든 이 숫자 조합만 똑같다면 무조건 제일 작은 애한테 1이 그 다음 큰 애한테 2가 그 다음 큰 애한테 3이 매칭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Y집합 중에서 3개를 고르면 그게 자동으로 크기 순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C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크거나 같다죠. 지금 이렇게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인 문제에서는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 5, 8, 8, 5, 5 뭐 이런 식으로 5, 8, 5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르면 그러면은 1이 5한테 2가 5한테 3이 8한테 이렇게 매칭시킨다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중복도 허용이 되는 거고 같다가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고 크기 순으로 나열되니까 이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중복조합으로 문제 풉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일 때에는 Y집합의 원소의 개수 H, X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가장 기본형에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H5로 문제 풀면 돼요. 4H5 그래서 56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가장 기본형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유형 6번. 자, 이 녀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가 이제 161대 양수 a의 값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 이항정리인데 혹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합니까? C 아니에요? 앞에 거 몇 제곱? 그쵸. 그렇게 했었죠. 혹시 기억해요?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까?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해주면 a의 n제곱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n-1제곱 곱하기 b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n-2제곱 곱하기 b의 제곱 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b의 n제곱 항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중간 어딘가에 있는 특정 항을 찾아내고 싶을 때 지금처럼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문제죠. 이항정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그 일반항을 만들어내죠. 혹시 일반항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합니까? 못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x세제곱의 개수가 160이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ax 더하기 x분의 2의 5제곱이잖아. 여기서 좀 자세하게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ax 더하기 x분의 2, ax 더하기 x분의 2, ax 더하기 x분의 2, ax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5번 곱해져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5번 곱해졌을 때 여기서 x세제곱이 만들어지려면 앞에 있는 거를 4번 뽑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거를 1번 뽑아야 x4제곱과 x분의 1이 곱해지면서 x세제곱항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4번이란 얘기는 요 첫 번째 묶음에서 ax, 두 번째 묶음에서 ax, 여기서도 ax, 여기서도 ax, 여기서도 여기서는 x분의 2를 뽑아서 곱해지면 만들어지는 게 x4제곱 항인데요. 그죠? 근데 이것밖에 없냐?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더 많잖아. 그치? 얼만큼 더 많아? 얼만큼? 얘네가 순서를 바꾸는
지금 요거가 순서를 바꾸는 횟수만큼 더 있잖아, 이 밑으로. 근데 저게 순서를 지금 어떻게 바꿔? 똑같은 게 4개 있는 총 5개짜리 순열이지. 그러니까 5팩 나누기 4팩이죠.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5팩 나누기 4팩만큼 x 4제곱항이 생기는데 ax는 4번 곱해졌으니까 여기에 ax의 4제곱에 x분의 2는 1번 곱해졌으니까 x분의 2의 1제곱을 해주면 이게 x 세제곱항이야. 선생님은 이거를 C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푸는 걸 조금 더 좋아한다 그랬어. 근데 이거를 이제 C로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돼. 어쨌든 AX를 4번, X분의 2를 한 번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건 필수 과정이야. 알겠지? 이건 필수 과정이고 위에 있는 5개 묶음 중에 4개를 선택해서 AX를 뽑는다라는 의미로 OC4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엔 저 OC4를 풀면 위에 있는 5팩 나누기 4팩이 생기기도 해. 어차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실상 같은 식이고 아래 거는 이제 이항정리 그 자체를 이용한 거고 위에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를 푼 건데 선생님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문제 푸는 거 조금 더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개한 게 160x 세제곱이다 를 이용을 해서 이거 다 계산해서 a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왠지 2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 보자. 2 맞네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주어져 있는 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보자. 얘를 내가 이렇게 볼 거야. 자, 10C 0에 이 녀석에 1에 10제곱이 있었고 곱하기 4에 0제곱이 있었다. 그 다음에 10C 1에 곱하기 1에 9제곱이 있었고 4에 1제곱이 있다. 더하기 10C 2에 곱하기 1에 8제곱이 있었고 4에 2제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봐서 마지막에 10C 10에 곱하기 1에 0제곱 4에 10제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거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 굉장히 유명한 이항정리 기본식이 있어. 1-x의 10제곱 n제곱으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되는데 n제곱이라고 할까요? 1-x의 n제곱이 얘가 nc 0에 1의 0제곱 x의 뭐 n제곱 요 1이랑 n은 사실 뭐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1의 n제곱 x의 0제곱 nc 1의 n-1제곱 x의 1제곱 nc 2의 1의 n-2제곱 x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c n의 1의 0제곱 x의 n제곱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니? 찬영이는 알고. 몰라? 1 더하기 x의 n제곱은 요건 좀 이따가 볼 거고 1 더하기 x가 n번 곱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x 0제곱항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여기에 지금 다 1만 꺼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n개 중에 x가 빵개 있고 다 곱해지면은 1의 n제곱에 x의 0제곱이다가 x의 0제곱항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x의 0제곱항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특정 항을 찾을 때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죠? x가 한 개 있고 나머지가 다 1이면 그러면 x의 1제곱항이 생기는데 x의 1제곱항은 1이 n-1번 x가 한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x 11111을 누구를 x를 뽑을지를 n개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n개 중에 한 개는 x를 뽑고 나머지는 1을 뽑는다. 그것의 경우의 수만큼 x 1차 항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은 x 1차 항의 개수가 nc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 2차 항은 x 2개, 나머지는 다 1을 뽑을 때의 상황이고, 그러면 n개 중에 2개 x 항을 뽑으면 1은 n-1제곱, x는 2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를 끝까지 n까지 다 가면 이걸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요 설명도 이해가 안 되면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 설명 좀 더 자세히 해줄게. 이해 안 되고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요걸 역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게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 녀석은 1 더하기 4의 10제곱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1 더하기 4의 10제곱의 전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5의 10제곱. 정답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 저 녀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만들어야 된대요. 상수항. 근데 요거 자세히 보면은 앞에 거는 거듭 제곱이 아니라 그냥 묶음일 뿐이에요. 그냥 묶음. 그리고 뒤에 거는 이제 5제곱이라는 거듭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분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 더하기 x에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이 생깁니다. 여기서 상수항은요, 차수가 있는 항이 서로 더하거나 뺀다고 차수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항은 애초에 여기에서도 상수항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상수항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도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의 상수항과 오른쪽에서의 상수항을 서로 더했을 때가, 그때가 이제 최종적인 상수항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이랑 x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x제곱분의 1항이 나와야 돼요. 저 두 번째 애가 x제곱분의 1항이 나와야 앞에 있는 x제곱 곱해지면서 상수항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x제곱분의 1항이 나오려면 누구를 몇 번 선택해야 되냐? 앞에 여기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한 번에 나오는 게 x제곱분의 1항이 나오려면 앞에 거 몇 번, 뒤에 거 몇 번 선택해야 되는지 나와? 모르겠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와요. 이걸 아무리 전개해도 x제곱분의 1항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 이해 안 되는 친구 없나요? 무언가를 전개하면, 어떤 전개식을 이렇게 전개하면 이 중간 어딘가에 a의 p제곱, b의 q제곱 항이 생기는데, 그때 여기 p 더하기 q는 항상 n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저 뒤에 어딘가에 x의 p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q제곱이 생기는데, 그러면 얘는 x의 p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q제곱 항인 거고, x의 p 마이너스 q가 이건데, 그지? 얘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려면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2고 p 더하기 q는 5제곱이니까 5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p의 값이 정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x제곱분의 1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선 상수항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수항은 저 뒤에 거에서만 나오겠네요. 자, 앞에 지금 x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서 x분의 1항이 나와야 해요. x분의 1항이 나오려면 몇 번씩 선택되면 될까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는 5번이 있거든요. 5제곱이니까. 몇 번? 2번,
3번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번, 3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5번 중에 2번 x항을 선택하고 x분의 1항을 3번 선택하면 저 뒤에 있는 거에서 x분의 1항이 나오고 그것의 개수는 OC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x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상수항이 여기서 12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에서 상수항 10이 나오고 앞에 거에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더했을 때의 상수항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근데 얘는 좀 달라. 이번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의 곱이에요. 전개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제곱항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거예요. 어쨌든 저 묶으면 따로따로 봐줄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하면 x제곱이 생기냐? 여기서 x제곱항이 생기고 여기서 상수항이 생기면 그럼 그 결과는 x제곱항입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x항이 생기고 뒤에 거에서 x항이 생기면 그러면 x제곱항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여기서 상수항이 생기고 뒤에 거에서 x제곱항이 생기면 그러면 x제곱항이 최종적으로 나와요.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 가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기서 x제곱항이 나온다는 건 앞에 거를 앞에 거를 3번, 뒤에 거를 2번 선택한다는 얘기죠. 5번 중에 3번 1을 선택하고 x를 2번 곱하기. 여기는 상수항은 앞에 것만 4번 선택한다는 거니까 4번 중에 4번, 2만 4번. 그죠? 요거 계산하시고. 자, 여기 x 1차 항은 이거 4번 1번, 4번 1번 선택한다는 거니까 5번 중에 4번 1을 선택하고 1번 x를 선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거에서 x항은 3번 1번, 3번 1번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4번 중에 3번 2를 선택하고 나머지 1번 x를 선택하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항 x제곱항은 여기 상수항은 1입니다. 뭐 볼 것도 없죠. 어차피 저건 전개하면 상수항은 1이에요. 그 다음에 x제곱항은 이제 여기 2번 선택한다는 거니까 4번 중에 2번 2를 선택하고 x를 2번 해서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344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88번. 자, 요거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이 2의 n제곱이 된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항계수의 성질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함정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함정은 얘를 숨긴다 그랬어요.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1부터 n까지만 적혀 있어도 그냥 이건 2의 n제곱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0부터 n까지가 적혀 있어야 2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함정을 파놨죠. 여기에 지금 NC1부터 NCN까지가 적혀 있는데 NC0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NC0을 추가해 줄게요. 근데 모든 수의 NC0은 1이거든요. 그러니까 NC0을 지금 여기다가 추가를 해줬다는 건 여기다가도 1을 같이 추가해줘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01, 두 번째 거는 NC0부터 NCN까지 2의 n제곱, 세 번째 거는 2001이 되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의 개수 n은 8과 9와 10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7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유형 11번.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8개 중에서 8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초콜릿은 같은 종류, 그 다음에 사탕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애는 사탕이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8개를 골라서 가져갈 건데 내가 어떤 사탕을 고르냐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A 사탕을 고르느냐 B 사탕을 고르느냐 또는 A, B를 고르느냐 B, C를 고르느냐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일단 사탕을 골라 놓으면 초콜릿은 어차피 다 같은 초콜릿이기 때문에 내 바구니에 사탕이 3개 담겨 있으면 그냥 초콜릿 5개를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바구니에 사탕이 5개가 있으면 초콜릿 3개만 더 담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바구니에 어떤 사탕을 몇 개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초콜릿으로 채워놓으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사탕을 아무것도 안 살 거야. 8시 0. 사탕을 아무것도 안 고를 수 있죠? 다 초콜릿만 담으면. 사탕을 1개 담을 거야. 8시 1. 아니 선생님, 그러면 초콜릿 사탕을 1개 담았으면 초콜릿 7개를 담아야 되는데 초콜릿 7개 담는 거엔 경우의 수가 없나요? 네,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기죠. 다 같은 모양의 초콜릿이니까. 그래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붙어가서 88까지겠죠? 사탕만 8개 다 담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를 봤더니 이게 뭐야? 2의 8제곱이잖아. 그쵸? 2의 8제곱까지 이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라스트 팡이네요. 뭐 2의 8제곱? 256! 누가 128이래? 안 외웠어? 자, 색칠한 부분에 있는 수의 합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하키스틱이라고 가르쳐줬던 거 기억합니까? 하키스틱에 의하면 얘가 이렇게 0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 게 이렇게 한 칸 꺾어서 일로 내려가서 여기에 써있는 숫자, 여기에 써있을 정확히 각도상 이렇게 꺾이죠. 자, 여기에 써있을 숫자인 거예요. 여기에 써있을 숫자. 그래서 지금 규칙을 봤더니 여기가 4시 3일 때 5시 3, 5시 4일 때 6시 4니까 6시 5면 여기는 몇이 써있어요? 7시 5가 써있겠죠?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만약에 하키스틱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하키스틱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이용하죠. n-1c r-1 플러스 n-1c r이 ncr이다. 요 성질. 요거를 암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쭉 적어보면은 1c 0 맞나 이거? 1c 0 더하기 2c 1 더하기 3c 2 더하기 4c 3 더하기 5c 4 더하기 6c 5를 지금부터 가볼게요. 1c 0은요. 1c 0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2c 0이라고 고쳐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이 위에 있는 성질에 의해서 3c 1이 됩니다. 맞나요? n-1, n-1이 n이 되니까 이 2는 3이 되고 r-1과 r 중엔 r이 오니까 0과 1 중엔 1이 오죠. 그리고 이게 이 뒤에 있는 애랑 4c2, 이게 이 뒤에 있는 애랑 5c4, 이 뒤에 뭐야 이거 5c3, 이 뒤에 있는 애랑 6c4, 이 뒤에 있는 애랑 7c5가 돼요. 그래서 7c5.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서도 이렇게 해도 풀 수 있다. 알겠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